안녕하세요. B급 책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 주인 B급바치입니다. 지난 과학 같은 소리 안에 1편과 2편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아쉬움을 감추기 어려웠는데요. 뭔가 영상에 나사 몇 개는 빠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중간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마지막 편인 3편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 같은 소리 안에 세 번째 영상, 정치인이 과학을 악용하는 교묘한 방법 하편입니다. 지난 상편에서는 12가지 방법 중에 전반부 6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남은 6가지인 문자주의적 논리, 공적 가로채기, 확실한 불확실성, 철진한 정보 들먹이기, 정보의 와전, 순수한 날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번호는 7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7번째 문자주의적 논리입니다. 이 방법은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안을 어느 한 측면이나 엄격한 정의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정 과학이론에 관련된 단어 또는 몇 개 특정 단어에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서 악용하거나 전체 과정 중에서 몇 단계만 가져온 다음 모든 단계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반인을 속이는 방식으로 악용됩니다. 이런 문자주의적 논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의 가능한 한 모든 원인을 살펴보고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만 드러내고 나머지를 숨기려는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나 논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8번째 공적 가로채기입니다. 이는 정치인이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 일어났다고 하여 모든 걸 자기 공으로 세우려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한 일은 눈꼽만큼 돕거나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직접 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사건에 대해 잘못된 인용이나 인과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회사 생활로 예를 들면 젊은 팀원이 자기 능력으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모든 공을 독차지하는 팀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공적 가로채기에 맞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고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늘어납니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둘 사이가 원인과 결과라는 말은 아니죠. 저 사례를 보고 해수욕장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딜 가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인의 공적 가로채기 가져오면 특정 정치인의 재임과 특정 과학적 발견이나 진보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일부 분야를 육성해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 모든 게 정치인 한 명 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현장에서 연구하고 일하는 과학자들의 몫이며 정치인이 낀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치인의 몫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다음 9번째는 확실한 불확실성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과학 문화를 짧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자 집단은 확실히 맞다라는 표현을 아끼는 편입니다. 실험을 통해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지할 만한 근거가 있다 내지는 추론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다처럼 조심스러운 표현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할 때 항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치인은 이런 과학자들의 신중함을 악용하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이번 9번째 방법, 확실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라면서 행동으로 옮기기를 거부하거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면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불확실성의 존재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말하지만 정작 과학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과학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과학에 있어 완벽한 이해는 방향성이나 목표이지 실현 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한 대표적인 과학이론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채택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검증되었고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채택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 방법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고 방치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직접 시도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철진한 정보 들먹이기입니다. 이 방법이 뭔지는 이름에서 잘 드러나듯이 과학적으로 뒤집힌 이론을 반복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엽 절제술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시대를 혁신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부작용이 발견되고 더 나은 대안이 나오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통계 수치를 인용하거나 누적된 연구나 검증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더욱이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은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변화하고 진보하는 학문이란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최신 지식을 유지하는 등 진보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천린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와 무시를 선택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인의 이념과 목적에 주의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입니다. 11번째는 정보의 와전입니다. 과학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보통 정보는 전해지는 과정이 많을수록 내용이 뒤바뀌기 마련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과학적 주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진실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 자료를 엮어서 하나로 만들 때 발생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는 고의적으로 정보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정보의 와전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와전시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정치인이라면 공인으로서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법 특성상 원래 자료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남 탓을 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내놓는 근거에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와전시킨 당사자와 원문의 말이 다를 때 느끼는 충격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대부분 와전된 정보는 누가 봐도 헛소리처럼 보입니다. 정파성에 매몰되지 않고 정직하고 정상적으로 이성을 작동시킨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는 말들입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냉대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말에 속는 관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문제인 걸 알았으면 방치할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게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순수한 날조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이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합리적이거나 이해 가능한 출처를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자기 의견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로 지지층을 동원하려는 수작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앞서 철진한 정보 들먹이기처럼 기존 검증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냥 내 목소리가 크고 지지층만 많으면 장땡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과학을 대합니다. 무식하지만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앞선 정보의 와전과 비슷합니다. 정보를 와전시키는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목소리 큰 걸로 이기려고 하고 집단 대 집단 구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수한 날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그들 주장 대부분이 헛소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싸우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날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정보 출처를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이번까지 해서 과학같은 소리 안에 영상 3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번 포스트 트루스에 이어서 또 여러 편으로 나눠서 진행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책보다는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영상이 길었으니 오늘은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책방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